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네, 월드컵 경기가 없는 날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저는 축구 영화 아니면 드라마 시리즈를 찾아봅니다. 축구 없이 월드컵 기간 지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5개 작품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선수와 관련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제목은 골입니다. 축구에서 골이고요.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영국 작품입니다. 산티아고 누네즈라는 이름의 멕시코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가는 거죠. 그래서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 이 어린이의 꿈은 오직 축구 선수 하나입니다. 축구화, 공, 그 다음에 월드컵 관련된 사진 하나 달랑 들고 오직 이제 축구 선수 꿈만 키우는데 잘해요. 무척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빠는 돈 벌어야 된다. 뭔 축구냐. 그래서 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전부 자기 트럭 사는데 아들의 돈을 그냥 빼서 써버리죠. 그 돈은 사실은 산티아고가 영국으로 날아가서 본격적인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모은 비행기표 값인데 이걸 이제 아빠가 이렇게 트럭을 사버리는 거죠. 시리에 잠긴 산티아고 구세주가 있었으니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쌈짓돈 꺼내서 너 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게 되면서 이제 축구 선수의 꿈이 시작되는데 사실 그 전에 영국에서 날아와서 한번 어디 인재가 없나 여기저기 이제 스카우팅을 하고 다니던 스카우터의 눈에 산티아고가 눈에 띈 거죠.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산티아고라는 어린 축구 선수가 이후에 여러 역경 난관 겪으면서 오직 실력만으로 노력만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결국 뉴캐슬 유나이티드 명문 구단 중 하나죠. 이곳에 주전 선수가 되는 이제 그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이 너무 리얼해가지고요. 저는 사실은 산티아고 누네즈가 실제 존재하는 선수인 줄 착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극중 인물이고요. 여기다 더 이게 실제 아닌가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 요인이 있었으니 뭐냐면 유명 선수들이 카메오로 엄청나게 많이 출연을 합니다. 데이비 베컴을 포함해서 테리 앙리 뭐 별의별 우리가 딱 얼굴만 보면 아는 무수한 선수들이 또 감독 이런 축구인들이 출연을 하고 팀들도 같이 보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마치 정말 실제 잉글랜드 EPL 프로축구가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무척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축구 하나에만 열정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정말 정직한 땀과 노력으로 또 주변의 도움으로 성장해 나가고 꿈을 이뤄내가는 과정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산티아고를 응원하는 보통 사람들 축구를 좋아하는 또 멕시코 출신의 미국 이민자들 가족들 이들이 산티아고를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또 이뤄내는 스포츠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리즈이고요.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맨발의 꿈, 우리나라 작품이죠. 2010년 작품이고요. 김태균 감독 작품인데 동티모르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섬나라인데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상당히 이제 힘든 과정을 겪기도 했고 우리에게 이제 낯이 익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우리 경찰도 함께 참여 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동티모르라는 아주 작은 섬나라에 한국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국인은 이름이 원광이라고 하는데 원래 축구 선수였고요. 근데 축구를 그만두고 난 뒤에 이런저런 사업을 합니다. 다 실패하고 결국 동티모르까지 갔는데 어린 꼬마 아이들이 맨발로 막 축구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되겠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아이들에게 짝퉁 축구화, 짝퉁 유니폼 이거 팔면은 돈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 어린 동티모르 소년들의 순수한 축구에 대한 열정에 그만 이 원광이 감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축구의 꿈이 다시 살아나고 열정이 되살아나서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 선수단의 감독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주 이제 그 극적인 드라마인데 이게 실제 인물과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거. 김신환이라는 전 축구 선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축구 영화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은 웃픈 작품이면서 그 배경을 생각하면 가슴이 좀 저리도록 아픈 작품입니다.
오프사이드라는 제목의 이란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축구와 관련된 차별 문제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죠. 이란 하면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쟁의 그 한가운데에 있고요. 그동안 이란 국민과 이 정권 사이에 어떤 갈등도 무척 많은 유혈 시위로 불거져 나오긴 했었죠. 그 중에 하나는 이란이 이 아주 강한 이슬람 철권 신권 통치 국가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사회가 지배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여성에 대한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다는 겁니다. 복장에 대한 제약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여성을 축구 경기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성은 축구 경기를 관람을 못하는 거죠.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영화의 배경은 2016년 독일 월드컵입니다. 당시 이제 이란이 본선 진출을 위한 막바지 예선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바레인과 마지막 경기 이기면 본선 진출, 아니면 뭐 어려워지는 뭐 이런 이제 아주 극적인 상황이죠. 그러니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라도 당연히 보고 싶겠죠. 그런데 이 경기를 보려고 하는 여성들을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란의 이슬람 정책으로 인해서 여성의 입장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그만둘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남장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면서 이란이 처해 있는 상황, 정치, 종교, 스포츠 간의 그런 관계, 과연 그 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그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참 아프다라고 말씀드린 게, 실제로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2019년에 참사가 발생을 하죠. 이란의 프로스포츠,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하려고 했던 여성을 제지합니다. 물론 이제 이란이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한시적으로 여성의 축구 관람을 허용한 조건부에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끊임없이 자꾸 이제 프로축구 나도 보게 해달라, 국가대표 경기 보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오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경기장 출입을 제지당한 여성이 몰래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축구장 앞에서 분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이란에서 벌어지죠. 이런 어떤 그 배경을 아마 생각을 하시고 이 영화를 보신다면 훨씬 더 많은 그 생각과 함께 그 영화에 대한 의미를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작품은 아르헨티나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죠. 7번 게이트. 저는 참 재밌고 감동적으로 이 시리즈를 봤는데요. 우선 핵심적인 이 시리즈에 담긴 내용은 각 지역에 오래도록 자리 잡은 그 프로 구단의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에피소드죠. 여러 가지 난관, 어려운 문제, 특히 앞서 이제 옵사이드와도 어느 정도 살짝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주로 남성 중심의 구단 운영, 또 서포터 집단,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과 감독진,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 폭력이라든지 뭐 여러 형태의 문제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면으로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 유럽도 그렇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전통적인 축구 강국들의 이 프로 구단은 그 구단의 주인이 시민들이란 거예요. 시민들이 모두 그 구단의 주주이고요. 그 다음에 회원이고요. 후원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 서포터들, 팬들이 구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영향도 막강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경기로부터 받는 어떤 영향도 큰 거죠. 그런데 이 7번 게이트의 드라마적 요인은 뭐냐면, 아주 젊은 NGO 출신의 여성이 이제 이 구단의 보안 팀장을 맡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남성 중심의, 남성만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이단자 여성이 들어와서 일으켜내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재밌습니다. 참 재밌고, 그래서 축구 자체에 대한 어떤 재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라는 축구 강국의 풀뿌리, 시민 중심의 축구 구단 탄생과 운영에 대한 그 자부심, 마을의 자존심이 구단과 연결되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에서 벌어지는 운영상에 있어서의 어떤 난맥상들, 그걸 돌파하는 한 작은 개인의 노력, 한 사람의 노력이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일으켜내는 그 어떤 기적 같은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드라마적인 요소로 빵빵빵빵 나오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살짝 조금 궤를 달리하죠. 이건 다큐멘터리입니다. 물론 이제 축구 다큐멘터리도 무척 많아요. 한 선수를 조망한 다큐멘터리 무척 많이 있는데 이 작품은 구단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죽어도 썬더랜드. 이 썬더랜드라는 구단, EPL 영국 프로 축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익숙한 이름이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썬더랜드가 뭐야?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썬더랜드라는 이름은 당연히 도시의 이름이죠. 영국 북동부에 위치한 산업 도시인데 이곳이 영국 전체의 뭐 현대사와 맥을 같이 하는데 쇠락한 산업 도시예요. 공업 또 조선업 이런 것들이 이제 쇠퇴하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쇠락한 노동자들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7번 게이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도 프로 축구 구단이란 것은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결정체이자 지역민들이 주인이고 구단주이고 회원이고 주주이고 뭐 이런 형태이죠. 썬더랜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 썬더랜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쇠락한 공업도시 노동자들이 주로 중심이고 그들이 삶에서의 애환을 대리 만족 분출하는 수단이 또 이 축구이고 하다 보니까 그 애착과 열정과 관심이 뜨겁죠. 그런데 썬더랜드 구단이 과연 거기에 부응을 잘 해왔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는 썬더랜드 내부, 그 다음에 팬들, 그리고 경기 이걸 쫙 따라갑니다. 특히 이제 세대를 나눠가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1세대 이 구단주는 성적에 아주 집중하고 골몰하는데 성과를 잘 내진 못해요. 두 번째 2세대로 들어와서는 팬들에게 완전히 휘둘립니다. 팬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 또 역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3세대 구단주가 아주 젊은 23살에 축구를 해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샌님의 탁상머리 젊은 청년 같은 사람이 이제 날라왔는데 또 이 지역민들이 뭐야 도대체 썬더랜드 이제 망하는 건가? 뭐 이런 시선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 구단주는 철저하게 이론과 심리, 전략, 전술에 기반을 해서 자를 선수는 자르고 감독에게도 푸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짜임새 있게 구단을 운영하면서 차츰차츰 성과도 내죠. 그래서 3부 리그까지 떨어졌던 썬더랜드가 2부로 올라오고 다시 프리미어 리그로 진입하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어가는 전 과정에서 썬더랜드의 팬들, 주민들이 탄식, 분노, 실망,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실감나고 재밌고 잘 만들어진 축구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께 강추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죽어도 썬더랜드를 보면서 당연히 떠올리는 건 제가 사랑하는 최애 구단, 나의 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즈죠. 제가 자주는 못 가는데 가끔 구장에 가면 N석, 북쪽 객석은 서포터들 좌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포터들이 앉지도 않아요. 계속 경기 내에 서서 뛰고 노래 부르고 북치고 선수 연호하면서 응원을 하는데 그 팬들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이 수원 삼성 결국 K1에서 떨어져서 K2 리그로 강등되고 이정효 감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K1 리그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내 마을, 내 팀이죠.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팀이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마치 썬더랜드 주민들이 썬더랜드에서 태어나서 썬더랜드에서 살아서 썬더랜드가 내 팀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수원 삼성 당연히 잘하길 바라고 희망하고 응원하지만 못해도 응원할 겁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월드컵 국가대표 팀이란 가족이죠.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자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각자가 다른 표현, 다른 태도이겠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 나의 분신이고 내 가족이죠. 언제나 응원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승패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전 세계인의 눈앞에서 멋진 경기를 펼쳐주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부상당하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고 보람 느끼면서 우리의 응원을 믿으시면서 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